예,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그 의의하고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날 제발 이기단 말이야. 예,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그 행사 의의하고 기획 배경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는 그 제목이 그러니까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여성 실직 가장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한마당이라는 제목처럼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여성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실업의 아픔이 참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해고 영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히 이제 여성 실직자들 중에서도 그 한 집안의 여성이 가장인 경우에 참 정말 저희가 구직자 만남의 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상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실제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아동들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결식 아동 들이 대부분은 이제 실직 여성 가장인 집안의 아이들인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행사를 준비한 거는 앞으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정말 따뜻한 이웃의 정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작게나마 그분들이 정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 이번 행사에 앞서서 저희가 예비 취업자 교실과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을 했었거든요. 잠깐만요. 해야 돼. 우와, 니도 한턱파네. 예, 그러면은 그동안 그 진구사랑 부산 여성회가 마련했던 그 여성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 취업자 교실을 통해서 지금 그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 그리고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실직 교실은 예, 그동안 마련했던 여성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 취업자 교실과 구직자 만남의 날을 했었거든요. 예비 취업자 교실은 그러니까 취직을 원하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상담을 했었고요. 또 그 취직 다시 뭐 조용히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비 취업자 교실과 구직자 만남의 날을 했습니다. 예비 취업자 교실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그리고 정부에서 여성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리고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직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그러니까 그 실직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취직 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그 정보도 나누고 또 그런 가슴 아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그런 것들 위안을 삼는 이런 자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도 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렇죠. 예, 오늘 그 상담 창구가 마련이 됐어요. 그 여성 실직자를 위한 그 어떤 상담 창구가 마련이 되는데 어떤 상담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홍보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은요, 여성 가장이라든지 여성 실직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그 실직으로 인한 그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실직으로 인한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이라든지 정리해고, 부당전직, 비정규직으로에 대한 뭐 전환이란 이런 내용으로 된 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오시면 취업알선 상담에서부터 노동상담, 여성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여성 실직자들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성 실직자들의 지금 상황이 그 정부는 165만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성 실업자, 실망 실업자가 된 여성 실업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40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실직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여성 실직자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여성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봐서 여성 실직자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실직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겪는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영업직을 다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실적에 대한 수수료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비가등 코드라는 제도 속에서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되게 활동을 하였는데, 이번 8월에 회사의 방침상 이제 출근하지 않고 자기 일거리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는 사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실적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이것으로 그래도 생계를 조금 이렇게 연면해 왔었는데, 막상 실직이 되고 일자리도 없고, 나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일반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실직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실직은 되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길을 알아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정보를 할 수 있는 데라든지 개인이 어떻게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고서는 정부 대책조차도 이렇게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텔레비를 본다거나 신문을 찾는다든가 구직소를 간다든가 이렇게 좀 되지 않고 구인 광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보면서 면접 보러 다니기 바쁜 이런 실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반상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정부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막상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반상회는 전 이렇게 통반으로 아주 세세하게 정부의 그런 이제 홍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반상회를 열어서 정부에서 실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도 알리고, 그리고 각 반마다 통반으로 되어 있는 이 체계를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직을 당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지원이 많이 조사도 하고, 그리고 파악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개인이 얼마나 정보를 우연하게 얻지 않느냐 따라서 바로 이제 기한이 다 돼서 달세 같은 경우에는 있는 돈이 없어져 버리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이런 허탈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미혼이시고요? 예, 저는 시골이 고향이고 이렇게 전입 신고를 따로 한 이제 여성 세대주로 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셨으니까 혼자 여기서 지금 생계를 꾸려가셔야 되잖아요. 예. 지금 뭐 당장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대책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잘못하면은 뭐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연하게 여기 여성대책본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성실업대책본부라든지 민간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종교계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구직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60만 명으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400만이 넘는다고 그 실업대책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음에도 구직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구직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실직 여성들에 대한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직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요? 예, 저는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윤미경 씨. 예.
그래서 회원인데 우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님 통해서 양정에 이렇게 어려우신 여성 실직 가장분 소개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실직 가장이세요, 집에? 실질적인? 네, 아빠가 가출하고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럼 어디 다니시다가 지금 어떻게 실직? 지금 뭐 파출부도 하다가 뭐 행상도 하다가 그럼 지금 뭐 미친도 떨어지고 어디 일할 곳도 없고 그럼 막 힘들어서 막 이리 다니다가 동사무소에서 여기 실직 가장 높은 애가 있다고 해서 가보라 해갖고 한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바자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와봤어요. 또 오늘 또 이런 또 인터뷰도 하게 됐네. 지금 따님 한 분? 아니 중1 애 하나 있고 4살짜리 애 있고. 여성 실직 가정을 지금은 그러면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요? 저희 전국한 생계 지금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지 뭐 지금. 그래가지고 또 국가에서 하나 그 모자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들어갈 수 있나 싶어서 가봤더만 서류상으로 이혼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난 거기가 꼭 될 줄 알았거든요. 봤는데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갖고 들어오라는데 그 완벽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방도 비워줘야 되는데 당장 또 그렇고. 그러면 가장 지금 힘든 게 방 문제 때문에. 하여튼 먹는 거는 또 먹는 거지만 당장 방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또 애기 아빠도 당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런 상담도 또 여기서 또 한다고 그러대요. 또 본부에서. 한쪽권에는 여성 실직 과정과 그리고 실직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그 방금 모자원 같은 데도 뭐 서류 따지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어머니는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해도 뭐 뭐 서류가 필요하다 뭐가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뭐 많이 힘들었던 적 아니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애들 데리고 사는 거에 또 파출부 또 이리저리 알아봐가지고 또 다녀도 되고 그런데 당장 이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뭘 어디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애도 그렇고. 엄마. 지금 또 추석이 되노니까 집 주인도 그냥 빨리 비워줘야지 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해요 지금. 어떻게 이럴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당장 또 여기 매달려 보는 거지 뭐 여기 여성이 지금 여기 있어. 이제 혼자 아저씨 나가시고 아저씨 지금 그러니까 미천도 떨어지고 아이가 4살이고 중학생이니까 일할 데가 그러니까 어디 4살짜리를 맡겨놓을 데도 없고 그리고 갖고 있는 돈도 이제 없어지는데 주인집에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추석 전에 방을 비워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원이라는 곳에 어떤 길이 있겠다 싶어서 찾아가니까 서류상으로 이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빠꾸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자원을 안내해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서 왜 자격 조건 안 되는 사람을 보냈냐고 오히려 사회복지사한테 나무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됐다고 사회복지사가 이제 안내해줬으니까 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서류상으로 안 돼서 왜 이런 사람 보냈냐고 내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된 실정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치할 곳도 없고 거치가 마련돼야지 돈을 벌어서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당장 추석은 목전에 있고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동사무소는 공인기관이잖아요. 거기 사회복지사가 전문인이 인정을 하면 그 인정 사실 확인은 이런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인정을 해주면 모자원에서 받아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더라 또 모자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또 이혼한 남편도 와가지고 마누라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혼도 안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우리가 할 말이 하나 없냐 그러면서 나 지금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했어. 찾아오면 내가 따라간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당장 급해 죽겠는데 이혼술은 그러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래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살면서 내가 남편 찾아가지고 이혼수술 밟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작은 것들조차 왜 쉼터에는 남자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여자만 있대 이거에는. 애들도 여자만 있고 또 그것도 그렇고 하나도 살림살이 같은 것도 안 되고 숟가락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6개월 이상은 거치. 6개월 그럼 6개월 후에는 또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도 다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렇게 보관해줄 때도 정말 막막하신데 쉼터에 어디에 초량의 그 여성단체에서 있는 쉼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쉼터를 알아봤는데 남자아이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여자아이와 여성들만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근데 들어올 때는 가재도 오고 못 갖고 오고 그 가재도 놔둘 곳도 없고 놔둘 곳이 있으면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없는데 그럼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더라도 가재 두고 하나 숟가락 젓가락 다 사야 되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분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걸로 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좀 모순 좀 있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지금 당장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방세 낼 돈도 없고 저쪽에 축복역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또 3년 동안 3년 그 기한이라 되니까 3년 동안 또 고등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작은 것도 또 크니까 또 학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방세 해결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냥 또 하여튼 당장 그 모장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